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2,63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57% 내린 2,630선에, 코스닥은 0.5% 내린 76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였던 1.9%보다 대폭 하향한 1.5%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매도 재개와 상장 폐지 기준 강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밸류업 관련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3개월간 정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2거래일째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57% 조정된 2,6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2,617선까지도 낙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은 0.5% 조정된 770선을 내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중한 때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을 주도했던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장에서는 조선 테마가 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선주들이 한국산 선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량이 중국을 앞서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규제가 이처럼 계속되게 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관련 테마들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니콜라는 32%나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건데요.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 테마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에 이슈가 가득했던 테마와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로봇 테마가 주목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 SDI가 로봇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사면이 20%나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고 또 고객사와 로봇용 관절 모터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5%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로보티즈의 핵심 기술인 다이나믹 셀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초기 모델에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구글이 지원하고 있는 알로하 프로젝트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오늘 저희에게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공대원 전문가님이신데요.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부터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종목들의 상승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 짚어주셨던 한국첨단소재는요. 하루 만에 두 자릿수 13% 강세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나갔던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대원 전문가로서 이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T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공략주를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증빙해드린 이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이 최근에 나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죠. 2월 24일 한국첨단소재를 실전 공략주로 들고 나왔었고요. 자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기술주 중에서 양자 쪽을 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시가 대비로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근처 2차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3.52%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2월 3일 날에는 비철금속 관련주인 이구산업을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이구산업 선물 가격을 보자, 이구산업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과거에 반등한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하단 부근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7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7%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월 19일 날에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실전 공략주로 들고 왔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전고가 부근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두드리면서 돌파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이 전고가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돌파하게 된다면은 요만큼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23%나 오름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었고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힘입어서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과거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박스권 구간에서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4.12%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월 11일 날에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들고 왔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은 과거에 이때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N자형이 기대가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공략주로 들고 와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20.58%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기대감이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게 이재명 관련주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웅덩이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2월 12일 날에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실전 공략주로 들고 나왔었고요. 클래시스 역시 매 년마다, 매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부채도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의료기기나 의료 AI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비올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찰나였고, 클래시스 역시 실적 발표를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요 엠벨 하단 부분에서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요, 요 하단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5% 정도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달에는 1월 9일 날에는 다 일정이 있어서 다 들어갔었죠. 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다 CES 일정을 앞두고 나서 기술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인 SOS랩을 소개시켜드리고 나서요. 두 번 정도 바닥을 다지고 전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25%나 오름세를 보였었고, 바닥을 눌린 구간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2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0일 날에는 전력주 AI의 수혜주인 전력주인 일진전기를 실전 공략주로 들고 나왔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다지다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눌림 구간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해서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0거래일 정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32%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초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1월 20일 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선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한 종목씩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6일 날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인 T-사이언틱픽을 소개를 요날 해드렸었고, 마찬가지로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공략주로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이던 그런 찰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설명드리고 플러스 17%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에는 성광밴드 조선주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라인까지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출현돼서 들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2,500원을 찍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37%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14일 날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나서 D&D 파마텍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D&D 파마텍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7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을 때 과거에도 중심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해서 이 종목을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팅하고 나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2.43%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2일 날에는 재건 관련주 중에서 대동기어를 실전 공략으로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눌림을 받을 때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2회 정도 출현을 했고, 요 상단 박상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3%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 달부터 지금 2월 달까지 무수히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법에 맞춰서 38개를 베팅을 했고 33승 5패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 기법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높은 승률의 비결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일정 캘린더에 있습니다. 3월의 이슈는 물론이고 수혜주까지 들어있는 이 자료 자막 하단 통해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의 낙폭이 장 후반에 대부분 만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래일째 조정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시장이 전반에 약세를 보이고 후반에 좀 강세를 보이는 전약 후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다만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낮추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고점 대비 현재 5거래일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평균적으로 8%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고 아무래도 중국발 이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 때문에 키트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일에 이어서 다음 달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5월 달이죠. 5월 달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영상 콘텐츠라든지 혹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한알령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 3월 달에 시진핑이 한국을 좀 방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더 한 번 더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역시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좀 시장을 평균적으로 7%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사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8% 정도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장중에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무료로 다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평 그리고 주도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이렇게 친절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짚어주셨던 HB테크놀로지 오늘 바로 강한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시간의 단일가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니까 이제 토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토큰이 핑거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갤럭시와 SM도 상한가에 안착을 한 그런 모습이고 토큰 관련주들이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오는 28일 날 이 토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토큰 관련주들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액침냉각 역시 삼성공조 역시 7%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액침냉각도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자, 매수 잔량이 가장 많은 그리고 일전에 공략주로 들고 나왔었던 갤럭시와 SM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마감은 2,245원에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이 일봉 화면인데요. 자, 보시면은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인데 자, 고점이 슈팅이 나오고 나서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점은 일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과거에 제가 참 효자 종목입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공략주로 들고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자, 보시면은 1,8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2,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반복적으로 반등의 성공을 좀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 효자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을 분석해 보면요. 자, 과거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시간으로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항상 음봉이 좀 출현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실렸을 때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슈팅이 크게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을 만약에 대응을 할 때는 거래량이 좀 실렸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팩트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간의 마감 가격은 2,200원대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첫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때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무래도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나눠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전고점을 2,200원대를 도달하게 된다면은 2,400원까지도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토큰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웅덩이 기법부터 로켓 종목까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 엔비디아 AI 테마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C랩, 이수페타시스, MDS테크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AI 테마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AI 주도주인 만큼 관련 테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일 뚜껑을 까봐야지 정확히 알겠지만 그전에는 기대감이 상존할 수가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27일 날 오전 한국 시간으로 7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에게 공급했던 엔비디아 관련주를 함께 보시면은 첫 번째로 C랩이 있고 두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 MDS테크가 있는데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C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C랩도 통상 지금 제가 박스를 쭉 그어봤는데요. 검정색 띠로 하단과 상단을 쭉 그어봤어요. 자, 보시면은 6,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지속적으로 과거 한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도 6,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9,700원까지 9월 달에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반등세를 다시 한번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지금도 다시 오늘도 시세가 8,5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발로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매출이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형성하면서 8%의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형성하면서 과거에도 거래량 실리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요. 다음 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유중철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요때 12월 2일 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을 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박스권 구간에서 다음날 상한가이기 때문에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이 시세가 무려 41,000원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보시면요. 오실레이터는 통상 조정을 암시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됐을 때가 요 라인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끝나갈 때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한다면은 전고점이 45,000원대죠. 작년 10월 달에 45,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실적과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MDS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 테크는 전고점이 과거에 8월 달, 9월 달에 전고점 라인에 항상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12월 9일 날 7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1월 8일 날 1,6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현재는 박스권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면 이 종목 역시 엔벨로프 상단 부근, 박상 부근까지는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 전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최근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엔비디아 짚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C랩, 이수페타시스, MDS테크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웅덩이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법과 함께 들으시라고 전문가님께서 일정 캘린더도 준비해주셨는데요. 3월의 이슈는 물론이고 수혜주까지 들어있는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3월에는 이렇게 새학기의 마음으로 투자하실 텐데 웅덩이 기법 자세하게 전수 부탁드릴게요.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테니 야무지게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웅덩이 기법과 그리고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통상 어제 나갔던 것도 이제 양자모 일정을 3월 달에 앞두고 나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렇게 웅덩이가 발생을 했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빅뉴스가 뜨기 전에 이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매 포지션이 단기인 분도 있고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웅덩이가 통상 세 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도 이 단기적인 섹터 중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들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모멘텀이 있거나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에는 통상 네 가지의 매매 기법, 매매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한다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웅덩이 신호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웅덩이가 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번과 2번 웅덩이가 포착했을 때 들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시세를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번과 2번과 3번 웅덩이가 모두 다 포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바닥 부근을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좀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보고 들어간다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법 예시 종목으로 토니모리를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토니모리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종가는 12%로 이제 8,100원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수출, 식료품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5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스가 뜨기 전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1번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2번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한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한 6거래일 정도 좀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된다.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5,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엠벨로프 상단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두드림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출현을 하면서 오실레이터가 다시 음봉으로 바뀌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서 5,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과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한다라면은 요만큼의 시세를 여러분들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사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은 로봇 관련주가 부각받을 때 같이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단행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인데 밑에 하단에 보면은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사면이 급등한 이유가 삼성이나 이제 현대나 기아가 K 로봇 배터리 개발을 협업을 통해서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사면이 부각받으면서 장중에 2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면서 한 6거래일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할 때는 12월 10일 날 한 6,000원 부근에서 한 10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파동 그리면서 무려 15,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가거나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추세를 보면서 거래량 보면서 대응했더라면은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시 종목도 함께 보면요. 자,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일전에 올릭스가 2월 초쯤에 상한가를 연달아 가면서 주가가 12월 17일 날 최고점 52,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 올릭스가 이때 상한가 갔던 이유가 일라일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 또 20% 이상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요. 빠른 시일 내에 일라일리 못지않은 다른 회사랑 계약 성과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전고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도 되고 탈모 관련주도 되고 화장품도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전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이때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웅덩이가 안 보이신 분들은 밑에 오실레이터 음봉의 기간을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초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요 라인에서 16,000원 부근에서 횡보세를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실레이터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요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엠벨 상단과 장단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과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수익률이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1월 달 일정 캘린더입니다. 제가 매 월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일정 캘린더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검정색이 앞으로에 대한 일정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관련주를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월 달에 나갔던 TV 공략주도 보시면은 CES 2025 일정 기술을 앞두고 기술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기술주를 적어놨었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D&D 파마텍 방송주로 나갔었죠. 이렇게 자율주행에 이어서 드론에 이어서 JP모건 비만 치료제 역시 일정 캘린더 안에서 웅덩이가 출현하는 거를 보고 이 종목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초부터 저는 일정 캘린더 일정을 보고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기 때문에 재건주 하나,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 조선주 하나씩 담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정 캘린더 적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회에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 일정 캘린더도 함께 보면요. 자, 2월 달에는 오늘은 유한양행만 적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일정 캘린더의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 학회가 있었고 첩생법, 그리고 오늘 유한양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결과 기대감에 앞서서 오늘 한 3~4% 정도 오름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1.5% 정도로 12만 2천 원대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역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단행하던 10월 달에 이어서 주가가 10월 달에서 쭉 조정을 받을 때 이 121선 부근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라인에서 파란색 띠가 형성이 됐었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기 시작을 했었죠. 자, 보시면은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요 폭이 무려 거의 상한가 한방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들어갔더라면 여러분들도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반도체 학회
세미콘 코리아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스템이 월요일 날 바로 플러스 17%까지의 시세가 당일날 나왔었고 이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6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들어갔더라면은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웅덩이 3개가 모두 발생할 때 들어갔더라면은 무려 129%나 수익권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첩생법. 저번 주에 첩생법 일정도 개정안 통각 일정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이엔셀인데요. 첩생법 통과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요날 20% 정도의 수익률이 시세가 나왔었고 이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오실레이터만 보셔도 이렇게 음봉이 출현할 때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했고 6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다지고 나서 요만큼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출현하고 나서부터는 무려 88%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3개 출현했을 때 중장기로 대응을 할지 단기로 대응을 할지 여부를 시세를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기법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랑 접목시키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웅덩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방송에서 시간상 전하지 못했던 일정 캘린더 그리고 웅덩이 기법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내일장의 주인공이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죠. 이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로켓 종목 C랩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 C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C랩은 지난해 매출액이 14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수혜주로 지켜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되돌림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모멘텀과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랩은 동사는 영상 데이터에 가치를 창출하는 AI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2019년도부터 엔비디아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금까지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해야 C랩 역시 다음 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매출액이 무려 148%나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엔비디아 협업 때문에 영향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는 27일 날 오전 7시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이 26일이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기대감이 힘입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랩이 지금 작년 연결 기준으로 대비해서 매출액이 9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48%나 증가했다고 24일 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면 영업 손실은 5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24%나 개선이 되고 있다. 재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협업 효과로 인해서 지난 3분기 매출액이 무려 438
38%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4분기 매출액 역시 50%나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20%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이제 2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7일인데 자 보시면은 27일을 앞두고 나서 투자자들이 지금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파생상품 전략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에 따른 변동성은 분명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거나 혹은 나쁠 경우 AI 관련 종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당연한 내용이죠. AI가 무너지면은 전력까지 같이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모두 다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C랩이 최근 행보인데요. C랩이 지난주에 이제 AI 인프라 최적화 세미나를 개최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상단과 하단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쭉 그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6,000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한 이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 역시 마찬가지로 6,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승하게 되면은 8,500원 부근, 8,600원 부근에서 항상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미끄러진 이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때처럼 되돌림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8,500원에서 8,600원을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수출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8,500원에서 8,600원 부근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서 손절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C랩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7,800원, 2차 목표가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한 줄평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AI, 엔비디아 관련 테마,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으로는 C랩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내일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일정 캘린더는 물론이고요. 기법서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꼭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